안녕하세요. 임원장TV의 한의사 임재홍입니다. 오늘은 가려움증을 유발시키거나 피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보충제, 영양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가려움증 피부질환에 엽산 먹으면 왜 안 돼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들의免疫계통에는 아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데 내 몸에 들어왔을 때만 가려워지는 게 바로 알레르기죠. 이거는 내 몸이 특이한 반응을 보이는 거니까 사실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진료를 할 때 보면은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 보충제를 먹어야 된다 라고 저를 설득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드시고 싶으시면 드세요. 도시락 싸들고 말리기에는 저도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드셔도 됩니다. 다만 피부질환이 안 나을 뿐이죠. 비싼 돈 주고 한약 치료하시면서 치료 방해하는 보충제 드시는 거는 모순이죠. 빨리 낫고 재발 안 되려면은 이런 제가 소개해드리는 보충제나 영양제를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보충제, 비타민 B9 엽산입니다. 엽산은 임신 준비할 때 많이 먹는 영양제죠. 철분제에도 엽산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피부질환이 있는 분들은 철분제를 드실 때도 엽산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엽산은 영양제 중에서 가려움증 유발 빈도가 가장 높은 보충제예요. 근데 문제는 종합비타민, 멀티비타민에는 엽산이 반드시 함유되어 있습니다. 종합비타민에 들어있는 정도로는 가려움증을 유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비타민 B12, 비타민 B12도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종합비타민에 있는 다른 성분들이랑 상호작용을 일으키면 종합비타민 복용으로도 가려움증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려움증 피부질환이 있는 분들은 평생 종합비타민은 먹지 않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하셔야 하고, 비타민이 필요하시면 비타민 C만 따로 되어 있는 걸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충제, 비타민 B12, 비타민 B12입니다. 신경계통의 정상적인 작용과 DNA 합성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제가 이거 먹다가 3일 만에 폭발적으로 확 가려워져서 갖다 버렸어요. 비타민 B12는 특히 부작용 중에 아나필락시스가 있어요. 아나필락시스는 알러지 쇼크입니다. 벌에 쏘여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이게 아나필락시스예요. 그만큼 강하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아연. 아연은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남성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라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 쓰면 안 되는데, 헬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죠. 생식 능력에도 도움을 줘서 남자분들 임신 준비할 때 많이 드시죠. 이거 드시면 정액량이 많아져요. 꿀팁이죠. 이것도 역시 부작용으로는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적은 용량을 드시면 상관이 없는데 하루에 25mg, 50mg 이렇게 많은 양을 드시면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많은 양을 드시면 남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전립선이 부을 수가 있어요. 소변 보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영양제는 글루코사민. 관절에 좋다고 해서 많이들 복용하셨죠. 영양제도 유행이 있어요. 보충제 회사에서 요거 한번 집중적으로 밀어보고 많이 팔리고 단물 좀 빠졌다 싶으면 다른 것도 밀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글루코사민 많이들 드셨는데 지금은 단물이 쪽 빠져서 유행이 지났어요. 요새는 또 이런 무릎 통증에 MSM, 식이유황을 많이 밀더라고요. 이 글루코사민을 식이유황과 같이 복용하면 무릎 통증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글루코사민을 만들 때 동물성 원료에서 글루코사민을 추출하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SM 역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은행잎 추출물. 여러분 은행 아시죠? 가을이 왔음을 냄새로 알려주는 은행. 가을이 오면 가로수로 심은 은행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집니다.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죠? 미화원 분들이 나중에 푸대자루로 담아가려고
쓸어서 차도 한 켠에 모아놨는데 차가 한번 깔아뭉개고 지나가면 그때부터 냄새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은행은 한의학에서 백과라고 하는데요. 기침의 특효약입니다. 그러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서 피부 가려움증이 있는 분들께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한 식물에서 한 부분이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그러면 다른 부위도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은행 열매가 가려움증을 유발하니까 은행잎도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죠. 다음은 그 유명한 밀크시슬, 밀크시슬, 그리고 이 밀크시슬의 주성분인 실리마린입니다. 밀크시슬이라는 식물의 주성분이 실리마린입니다. 실리마린의 주요 부작용이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보충제를 안 드시는 분은 있어도 보충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 밀크시슬을 안 드시는 분은 없죠. 한의원에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께는 현재 드시고 계신 보충제를 전부 다 적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밀크시슬 드신다 그러면은 무조건 끊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먹으나 안 먹으나 가려운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 때문에 치료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피부 증상을 심하게 하진 않아도 치료를 방해하거나 나중에 재발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음은 콜라겐. 이거 드셔도 피부 탄력 안 좋아져요. 흡수 안 되고 똥으로 나와요. 게다가 콜라겐이 부족해져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의 분자 구조가 탄력이 떨어지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인대나 힘줄에도 콜라겐이 있는데 콜라겐의 분자 구조가 뻣뻣하게 바뀌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유연성이 떨어져서 다치기가 쉽습니다. 콜라겐은 주로 생선이나 닭발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프로폴리스입니다. 피부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 프로폴리스 드시는 분들 많아요. 왜 드시냐고 여쭤보면 피부질환이 면역력 때문이니까 면역력 좋아진다 해서 먹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면역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면역학 되게 어려운 분야예요. T세포, B세포, 사이토카인, TH1, TH2, TH11, 인터페론 알파, 인터페론 베타, 호중구, 호산구 등등등.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거는 면역이라는 단어 하나로 퉁칠 수가 없는 분야예요. 춘식아 밥 먹자. 근데 춘식이도 좋아하는 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밥이라는 단어로 퉁칠 수가 없는 거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프로폴리스는 피부질환 가려움증에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 있다. 벌에서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에 쏘이면 최소 가렵고 붓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 있죠. 특히 벌에 쏘였다가 기도까지 부어서 응급실 다녀왔던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단 프로폴리스가 항바이러스 작용이 강해서 사마귀에는 효과가 좋아요. 몸에 사마귀 있는 분들은 복용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상으로 가려움증이나 피부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영양제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피부질환에 가려야 할 음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